먼저 논어에 나오는 자공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승과의 대화 또는 자공이 남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공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너는 그릇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자가. 그랬더니 궁금해진 자공이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호련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호련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유법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이긴 합니다만은 공자에게 있어서 자공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묻습니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하며 오교 이위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불손하면서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자를 미워하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며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앞 대목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 라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자공이라고 하는 상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지혜를 지극히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가다운, 비즈니스맨다운, 그죠?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공이 한 말입니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범하면 모두가 다 본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면 모두가 다 우러러본다. 라는 말로 군자도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고요.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는 말로 자기 상당한 당대가 알아주는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로 자기 자신의 인품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을 좋아했으나 남의 잘못을 감춰주지도 않았다. 라는 말로 자공의 인품을 하마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도 그렇고요. 자공에 대한 대체적인 기록들에 나타나는 자공의 인품이었습니다. 상인으로서 자공의 모습에 관해서는 공자님이 스승이 직접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안회는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가난했다. 그런데 자공은 관창에 청탁이 없는데도 재물을 불렸는데 예측이 잘 들어맞아서였다. 라는 대목으로 상인으로서 자공의 자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관청하고 결탁해서 사업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예측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이런 물건이 필요할 것이며 언제 이 물건이 귀해질 것이며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잘 예측했다라는 말로 상인으로서 자공의 자질을 선생인 공자님이 직접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화식열전에 나오는 사업가로서 자공의 수완과 면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공은 사고팔기를 잘하여 시세의 변동에 따라 물건을 잘 회전시켰다. 라는 대목. 관의 명을 받지 않고도 재물을 불렸다. 사두마차를 타고 비단뭉치 따위의 선물을 들고 제후들을 방문했다. 언변을 함께 갖춘 외교가로서의 면모도 화식열전에 자공의 면모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리제자열전,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열전하고 화식열전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외교가로서의 자공의 모습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공이 가졌던 정보력이 받침이 돼가지고 외교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어로서의 자공의 면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공이 한 번 나서니 노나라를, 이때 노나라가 제나라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 위기 상황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다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나설 때까지 공자가 기다렸다가 자공이 나서자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되겠다 해서 자공을 보냅니다.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공이 제나라도 방문하고 월나라도 방문하고 진나라도 방문하고 해서 5개 나라를 다 방문을 한 결과입니다. 자공이 한번 나서자 노나라는 존속이 됐고요. 살아남았고 제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오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진나라가 강국이 되었고 월나라는 폐주가 되었다. 요컨대 자공이 한바탕 뛰어다닌 결과 국제 정세에 균열이 생겨서 10년 사이에 5나라 모두에 변동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만큼 국제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만큼 자공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이렇게 사마천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공이 외국을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다른 나라 임금이 어떻게 환대했는가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월나라 구천이 길청소를 시키고요. 완전히 국빈 방문이죠. 그죠? 직접 마중을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레를 몰아가지고 숙소로 안내를 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자공의 위상이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유학과는 거리가 먼 월나라가, 이게 이제 유학하고 육아하고는 월나라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 당시에는. 권력자가 자공을 이렇게 환대한 데에는 아무래도 자공의 사업가로서의 자공을 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공은 스승을 대단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자장편에 보면은 진자금이 당신 스승보다 당신이 훨씬 뛰어나지 않냐,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스승하고 제자 사이를 살금살금 이간질시키는 대목이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자공이 한 말입니다. 군자는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상대편에게 한번 충고를 한 다음에 내가 스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다리를 놓아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자기 스승에 대해서 높은 깊은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두루 알려지게 된 것은 자공이 그를 앞뒤로 모시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이른바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더욱 드러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얘기를 해서 이때 세력이란 자공의 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공의 재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두루 알려질 수 있었다라는 말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